네, 정한기입니다. 육군 특별지원병,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8년 4월, 일본 최초로 식민지 한국에서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시행했습니다. 동래 이런 육군 특별지원병제 시행과 관련해서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병력 자원화를 위한 일제의 강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원병 출신자 혹은 그 동기를 남한 지역 세민층에 한정한 호구지책으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육군 특별지원병을 지원한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생결단을 강제동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가 만들어내는 거짓말이고요. 역사적인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육군 특별지원병들은 자신의 생명과 권리마저도 일제에 내맡기는 그런 인간들이었을까요?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8년 2월 23일 일본 육군성은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황미나 병력 자원화를 목적으로 칙령 95 육군 특별지원병령을 공포했습니다. 특별지원병제는 당시까지 병역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왔던 제국신민, 즉 한국인과 타유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지원 병역을 부여하는 일본 식민지 최초의 군사 동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호적법 적용에 제국 신민에 한정해서 병역법을 부여하는 그런 속인주의 원칙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병역 부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징병제의 의무병역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실제로 1910년 한국은 한일병합으로 제국 일본의 일개 지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은 일본인에 적용하는 호적법이 아닌 별도의 지역적 혹은 민족적을 갖는 한국인으로 규정받게 되었죠. 그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이 되었지만 정식의 국민은 아니었고 참정권과 병역 의무도 결여한 2등 국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군 특별지원병은 일본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17세 이상 그리고 만 20세 미만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육군 현역 지원병과도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이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 17세 이상 그리고 6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신장이 1.6m 이상의 한국인 남자는 누구나 육군 특별지원병의 모집에 응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자 모두가 육군 특별지원병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특별지원병 제도는 지원 시스템은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군 특별지원병 훈련소 소장을 상대로 하는 입소 지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선군 사령관을 상대로 하는 복무 지원이라고 하는 복선적인 그런 시스템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선발 시스템은 여기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차에 걸친 전형이 실시되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 사령부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시험이라고 하는 엄선주의 선발 전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선총독부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는 본격적인 입영에 앞서서 조선총독부 육군 특별지원병 지원자 훈련소를 수료해야만 했습니다. 이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입소 와중에서 제3차 조선군 사령부의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가 바로 정식의 병적을 취득하고 일본군에 입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병역을 부담하는 이들의 신분과 복무는 일본인 징병자와 완전 무차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일본은 왜 이런 거액의 자금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시행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지원병역이 조선인들의 어떤 그런 항민화를 위한 정신적인 기방을 확충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인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천황제국과 일본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킨 데 크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육군특별지원병제 성립과 관련해서 일본은 동아주의라고 하는 그런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인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반면 제도 성립의 또 다른 주체였던 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징병제 시행과 연계해서 참정권을 확보하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성립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성립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38년에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성립하기 이전 단계에 이 한국인들은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이 징병제를 실시를 제한하는 이런 이제 이 정치적인 바게닝을 신민 권력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립한 것이 바로 육군특별지원병제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립의 주체는 신민 권력과 조선인 정치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 권력은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통해서 황민화 혹은 국민화를 통해서 동아주의 식민통치 이데올로기를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이 한국인 정치 세력들은 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계기로 해서 징병제 실시와 연계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참정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정치적인 바게닝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결과로서 이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성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단지 식민권력의 일방적인 어떤 그런 파워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는 없었고요. 한국인 사회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조선인 청년을 이런 국가에 대한 충성, 복종, 희생에 국민적인 가치를 내면화한 충량한 한국 병사로 개조하는 황민화 혹은 국민화 정책을 담당하는 이 전도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피신민자의 영혼을 훔치는 아주 교묘하고도 은밀한 제국주의 지배행위이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별과 차별이 없는 국민 창출을 위한 정치적 순치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육군특별지원병제는 식민지 군사 동원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시금석이었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렇다면 육군특별지원병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 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육군특별지원병이란 1938년, 44년에 걸쳐서 시행된 앞서 그 육군특별지원병제에 의해서 양성된 식민지 출신의 일본군 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병은 정원 16,500명에 대해서 지원자 80만 3,000명으로 약 49대 1에 달하는 놀라운 그런 지원자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표는 육군특별지원병제의 그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년까지 43년까지에 걸쳐서 모집 정원에 대해서 지원자, 적격자, 입소자, 입영자를 추계하고 있고, 거기에 기초해서 지원 배율 혹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앞서 육군특별지원병제의 선발 시스템에서 검토했던 도지사 차원에서 선발하는 적격자가 되겠고, 입소자는 제2차 전형인 이 총독부 전형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이 바로 입소자가 되겠습니다. 입영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3차 조선군 사령부의 전형에 의해서 선발된 인원이 바로 입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모집 정원은 16,500명이었습니다만 이 지원자는 80만 3,317명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지원율을 기록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지원 배율은 연평균 48.7%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게 되면은 한국인들의 그 문화 엘리트들의 적극적인 문화 협력의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러한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특별 지원병제의 성공에 자기도취한 일본은 1942년에 같은 제도를 타이완에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년에 조선과 타이완에서 해군 특별지원병제와 학도지원병제, 그리고 44년
내는 이 조선과 타이완에서 징병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이제 지원자는 과연 그러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떤 계층이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은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는 중농층 가계의 차남 이하였습니다. 여기서 중농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근대 양반 출신의 상류층과는 달리 출세 지향성이 강한 그런 이제 상민 출신들이었고요. 그리고 가계 경제력의 확충과 자식들의 근대 교육에도 힘써왔던 보다 역동적인 계층이었습니다. 이들 지원자의 72%는 남한 출신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원은 시대착오적인 반상차별 혹은 남한 지역 향전사회의 특별한 지역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지원자에게 특별지원병이 된다는 것은 향천사의 신분차별로부터서의 탈출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신분세탁을 위한 입친 출세의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 지원자의 지원 동기와 심리를 검토해 보니까 지원자의 72%는 남한 지역 출신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 반상차별, 그 다음에 향천사회에서의 대한발의 충격 등등의 이유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기본적인 동기는 신분세탁과 입친 출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군특별지원병은 향천사의 신분차별로부터 탈출이자 신분세탁을 위한 입친 출세의 지름길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자들은 혈서지원을 물론이거니와 수년에 걸친 재수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2차 조선총독부 전형 합격자는 이른바 한국신민의 도장으로 불리던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원자 훈련소를 통해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과교육, 정신교육, 내무생활로 짜여진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는 이 몸과 마음으로 충군 애국을 실천하는 병영생활의 복사판이었고요. 그리고 비국민을 국민으로 포섭하는, 개조하는 이른바 국민 만들기의 공장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지원자들은 근대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신체, 언어의 엄격한 규율화와 함께 이른바 군대적 평등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입소자들은 개성, 인격, 자의식을 부정하고 군대적인 평등성과 능력주의를 실천하는 육군 특별지원자 훈련소를 거치면서 정강한 제국의 천병으로 단련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들의 그 군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9년도 5월에 육군특별지원병 1기생은 중일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1기생들의 참전은 이 상무정신으로 충만한 이 한국인들의 군사적인 자질을 가늠하고 한국인들의 어떤 일본 국민됨을 시험하는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일본인 전우와 함께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열대밀림, 해발 3,4,000m의 고산지대, 그리고 광활한 습지대를 누비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들은 보급마저 이미 끊겨버린 극한의 전장 환경과 생물학적인 한계를 돌파하면서 그런 생존투쟁의 와중에서 스스로를 악마화시키는 철저한 인간성 파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육군특별지원병은 출신자들은 이렇게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투철한 국가관, 군인관, 사생관을 내면화했죠. 특히 이들은 한국인을 대표했던 육군특별지원병들은 일본인 병사보다도 더욱 용감하고 더 장렬하게 싸워서 한국인들의 기계와 배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또한 이러한 결단이야말로 가족과 동족을 지켜내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이들은 1946년 이래 다양한 군사학교를 거쳐서 한국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이들은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임무완수의 강한 책임감, 충성심으로 무장한 상무집단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기 이들은 최일선 부대장으로 병력과 활약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스탈린과 김일성 등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남친 기도를 저지 분쇄하는 데 발군의 군사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전체 흐름까지 바꿔버린 그런 전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데 추호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둔캉문의 남진을 저지 분쇄하는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의 용존분투는 한강 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의 구축, 그리고 위행군의 참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50년대, 60년대 대한민국 육군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이렇게 20세기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군인이 되고자 일본군에 투신했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시민이었고 그것도 참정권과 병역 의무도 결여한 2등 국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망국노라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지식, 기술, 근면성, 책임감 등 근대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1948년 신생 대한민국 건국과 국제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오늘날 대한민국 성취의 기초를 닦은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이 육군 특별지원병 군사 경력자들은 종래 반일 종족주의가 강조하는 반민족 행위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헌신했던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육군 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결코 종래 반일 종족주의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생명과 권리마저 일제에 내맡기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